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자녀들은 온전한 인격체로 무언가 채워야 할 빈 그릇이 아니라 활활 타올라야 할 영적인 존재이다. 누가 한 말일까요? 샬롯 메이슨. 네. 아시다시피 샬롯 메이슨이 한 말입니다. 샬롯 메이슨이 말하는 기독교를 기초로 한 살아있는 교육,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미영입니다. 오늘 여기 네 분의 어머니가 나오셨는데요. 정말 대단한 또 두 분이 계십니다. 네, 이 두 분은 샬롯의 탄생부터, 샬롯의 탄생이 아니죠. 샬롯 독서클럽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쭉 활동해 오고 계신 샬롯 독서클럽의 살아있는 역사책, 김혜란 집사님과 강혜란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샬롯 독서클럽의 구분 나무? 너무 멋있는 표현이에요. 성곤이, 미영이, 도영이, 선영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백동에 사는 홈스쿨링하는 레토리카 단계 17살 한결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이제 또 두 분 계신데요. 저희 샬롯 독서클럽의 생기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네, 샬롯 독서클럽의 아이디어 뱅크이자 황금손이신 위승희 집사님과 김민현 집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에 살고 있는 시온이 오니 엄마 위승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C.S. 루이스를 사랑하여서 네. 링클링의 후예를 자처한 독서만큼은 AS 가능한 여인 하원태아 엄마이자 강인철의 아내 김민현입니다. 와, 소개부터 되게 흥미진진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 먼저 샬롯 독서클럽은 무엇인지 또 샬롯 메이슨 누구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김혜란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샬롯 메이슨은 19세기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교육가입니다. 당시 영국의 공교육은 교과서를 사용하여 많은 양의 지식과 정보를 아이들에게 학습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샬롯은 그러한 교육법이 아이들의 미래와 나라를 어둡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교육가 출신의 그는 가정의 영향력과 책임을 강조하고 복음주의적 관점에서 교육을 제안하였습니다. 그의 제안은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었고 전국 학부모 교육연맹을 창설하는 데 이바지하였습니다. 당시에 영국의 공교육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샬롯 메이슨 교육의 자세한 내용은 샬롯 메이슨의 살아있는 교육 시리즈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한 권만, 첫 번째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책 한 권만 가져왔는데 네네. 요 정도의 양의 책이 6권이 이 사람이 제안했던 샬롯 메이슨식 교육의 핵심입니다. 네. 이 책을 다 읽고 저희가 적용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샬롯 메이슨의 이 6권의 책을 읽고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홈스쿨로 학습하고 키우고 그 다음에 이 내용을 간추려가지고 소개시킨 게 이 책입니다. 네. 카렌 안드레우 욜라의 샬롯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제안했는지 그걸 자신이 어떻게 적용했는지 많은 사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샬롯 메이슨의 교육을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샬롯은 아이들이 인격체로 태어나 선하고 악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권위와 순종의 원칙들이 아이들에게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교육의 3가지 개념을 사용합니다. 첫째,
환경적 분위기의 조성입니다. 또 둘째, 습관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생명력 있는 개념들의 제시입니다. 교육을 환경적 분위기로 본 그는 교육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장소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가정의 분위기 속에서 아이가 만나는 사람들과 사물의 가치를 생각하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을 훈련으로 보고 마음과 몸을 단호하면서도 사려 깊은 습관을 지속적으로 훈련할 것을 강조합니다. 좋은 습관을 들이며 그와 함께 독서를 통해 교육할 것을 제안합니다. 독서는 온전한 책과 살아있는 책을 사용하라고 합니다. 온전한 책이란 교과서처럼 어떤 부분만 잘라져서 읽는 책이 아니라 그 책을 온전히 한 작가가 쓴 그 책을 온전히 통으로 읽자는 그런 의미의 그런 의미입니다. 또 살아있는 책이란 작가가 어디에서 짜집기를 해가지고 쓴 책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과 생명력 있는 작가의 생각과 지식이 담겨 있는 그러한 책을 사용하라고 제안합니다. 또한 13세 이전의 아이들은 숙제가 없을 것을 권합니다. 대신 책을 읽은 후에 짧은 이야기를 제안합니다. 좋은 습관들과 온전한 책, 이야기하기, 짧은 수업 시간 활용이 샬롬 메이슨식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글로벌 홈스쿨링에서 샬롯 독서 모임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궁금해지는데요. 강혜란 집사님,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희 요즘에도 아까 말씀드린 이 책 같이 읽는 엄마들 계시고, 또 요즘에는 이제 세계관 책들,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사상 이런 책들 같이 읽는 모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전히 지금처럼 그런 같이 모여서 독서를 하는 엄마들이 계셨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책, 그리고 저희가 이제 CC를 통해서 계속 목사님이 매월 강의를 하시는데 그 안에 분명히 두드러지는 인물이나 책이 꼭 나오거든요. 그거를 소개해 주시면 그거를 꼭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거 우리만 읽을 게 아니라 아이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모임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모임은 2011년도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모임을 했었거든요. 그때 했던 책이 로빈슨 크루소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서 각 가정에서 모여서 몇 월 며칠 날 우리가 어디서 모이자 이렇게 해서 같이 와서, 그때는 일단 단계별로 모였어요. 그라마티카는 그라마티카별로 가정이 모이고, 아니면 로지카는 로지카별로 이렇게 모여서 그 안에 이제 엄마랑 아이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또래만 모인 게 아니라 한 가정씩 다 모였으니까 거기에 뭐 동생부터 언니 오빠까지 다 모여서 그 읽은 책을 가지고 생각했던 것도 같이 나누고, 또 그때 이제 간단한 질문지를 줬어요. 첫 모임이지만 이제 뭔가 형식은 있어야 되니까 간단한 질문지를 줘서 아이들이 읽고 왔는데 그걸 이제 써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같이 이제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 첫 모임을 한 다음에 아이들도 되게 즐거워했다 이런 이제 피드백이 있어서, 우리 그럼 다음 학기에는 클럽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저희 클럽은 사실 기관에서 이런 거 하십시오라고 만드는 게 아니라 엄마들끼리 저희 화요코합처럼 같이 모여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거를 클럽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다 아시죠? 네. 그럼요. 그래서 클럽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가정 같이 모여서 애들이랑 해봐요 해서 만든 것이 바로 클럽인데, 샬롯 독서 클럽도 그렇게 이제 만들어져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였던 것처럼 그 첫 번째 그 학기에 했던 그 클럽은 가정별로 모였어요. 그래서 가정별로 모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되게 좋았던 게, 그 가정에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을 읽기로 하면 각 가정에서 각자가 연령에 맞게 소화할 만큼 소화하고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아이들,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은 자기가 그걸 그림 그렸다고 하면서 보여주고, 글을 잘 쓰는 아이들은 글로 쓰고,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들은 그걸 뭐 그림으로 한다든지 노래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와서 그걸 같이 이제 나눈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린 아이들은 형들 잘한 걸 보면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이런 아이디어를 얻고, 그러면서 더 배우고,
또 형들은 자기랑 수준이 안 맞다고 나 이 모임 싫어가 아니라 다른 가정은 어떻게 했을까? 아, 저긴 엄마랑 저런 활동도 했네. 동생이랑 저런 것도 했네. 그러면서 또 다른 동생들도 들어주고 배려해 줄 줄 알고 이런 분위기를 저희가 좀 지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주력했던 거는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책을 읽고 나서 어떤 활동을 해도 정말 잘한 거기 때문에 그 책을 충분히 즐기고 그걸 갖고서 나눴으니까.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해주자. 그래서 모임 가운데 뭘 하면 와 잘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막 칭찬해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제 김혜란 집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을 읽히기 위해서 이제 책 선정이 되게 중요해진 거예요. 아무 책이나 읽을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 기관 자체가 기본적인 골격이 CC잖아요. 크로스 커리큘럼. 그래서 역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흐름을 따라서 그 가운데 나오는 인물이나 관련된 사상이나 관련된 그런 책들을 읽기 때문에 그런 책에다가 우리가 이제 샬롬 메이슨에서 배운 살아있고 온전한 책을 같이 곁들인 그런 책을 이제 고르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매월 이제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CC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작가들, 그리고 사상가들, 책 이름들을 이제 목록화 시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 워크북에 나와 있는 목록 있죠. 그게 이때 이제 2012년, 11년 이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해서 저희가 한 4년 동안 이 샬롯 클럽에서 만든 거예요. 엄마들이. 그래서, 그 샬롯 클럽에서도 샬롯 회원이 조장들만이 아니라 이런 모임을 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엄마들이 다 샬롯 회원이었어요. 사실은 그게 지금도 동일한데 많은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조장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샬롯 회원이 아니야라는 그런 이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계신데 우리 모두가 샬롯 회원이라는 거를 이 기회에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도 이제 이 샬롯 모임을 하기 전에 저희 아이를 키울 때 이제 한 뭐 6살, 7살 되니까 좀 소위 사람들이 고전이라고 하는 거, 명작이라고 하는 거 좀 익힐 나이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도서관에 갔는데 어린이용 명작 시리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뭐 6, 7살이면 그 나이 때 맞는 그 유아실 가서 책을 찾잖아요. 그래서 그 전집을 이제 빌려왔죠. 내가 이제 어렸을 때 읽었다 또 알고 있는 그 책들을 다 뽑아왔는데 분량이 되게 얇더라고요. 그림도 많고 그래서 맨 처음에 좋았죠. 어린이용이구나. 그래서 이거를 같이 읽어주기 시작했는데 감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안에 원래 책에 나와 있는 그 기승전결이 다 죽어버리고 이 책을 어린이 책으로 만든 사람의 그냥 요약 정리만 있는 책이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책 되게 재밌는 책이야 읽어줬는데 저도 읽으면서 이거 왜 이렇게 밋밋하지? 저희 아이도 엄마 이거 재미없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었는데 제가 이제 샬롬 메이슨을 알고부터는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이 그 안에 있는 지식을 줄여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작가의 그 정신이나 또 그런 작가라면은 그 안에 있는 문체나 어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걸 느끼는 게 고스란히 느끼는 게 중요하구나. 이거를 그때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래서 이 샬롯 독서 클럽을 통해서 그런 책들을 우리가 읽히자는 그런 동일한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들이 계속해서 이 모임을 지속했고 저희가 이제 첫 번째 학기에 클럽을 시작했는데 그 다음 학기에 완전 사람들이 엄청 늘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한다. 또 이 모임이 너무 재밌다. 엄마들도 유익하다. 이런 소문이 나서 그 다음에 또 늘고 이래서 나중에 지금과 같이 조를 정말 많이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리나 이제 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맨 처음에 이제 가정별이었지만 좀 아이들이 좀 편하게 아이들도 좀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위해서 좀 이제 연령별로 나누는 그런 모양도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면서 저희 샬롯 독서 모임만의 특징을 조금 몇 가지 또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자면 저희한테는 일단 지켜야 하는 철칙이나 제한 같은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샬롯 모임은 이런 거 아니에요? 난 이래서 못해요. 또는 여기 샬롯 모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어떤 정해놓은 철칙이나 제한이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가 샬롯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는 아까 샬롯 메이슨식 교육을 하자는 뜻에서 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은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을 저희가 선정해야 된다는 기본을 깔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전 문학을 많이 읽게 되죠. 고전 중에서도 문학을 좀 많이, 왜냐하면 문학이 읽기가 쉬우니까.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고전 중에서는 경제책도 있고 정치에 관한 책도 있고. 그래서 지난 학기 같은 경우는 저희 그래서 국부론 같은 것도 좀 아이들이 맛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읽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그 시대의 작가가 쓴 책도 읽지만 또 그 시대를 잘 설명해주는 후대에 또 책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 취지에 맞게 그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대 고전 문학만 읽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정치, 경제, 과학, 예술 여러 분야에 있는 또 동일한 조건으로 살아있는 책, 남의 것을 베낀 책이 아니라 그 작가가 온전히 그거를 집중해서 쓴 그런 책들을 우리가 찾아서 같이 곁들여서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고전 문학만 읽는 모임이라고 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본에다가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 그리고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그 흐름을 따라간다는 그 기본에다가 다양한 방식. 그래서 이제 나니아 반도 생기게 됐고요. 네. 나니아 책만 한 학기 읽는, 그리고 또 어떤 반은 한 주는 책을 읽고 한 주는 글을 쓰고 뭐 한 주는 토론을 읽고 이렇게 접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아까도 저희 말했던 것처럼 가정별로 시작했었으니까 지금 연령별이 싫으면 우리는 가정별로 한번 모여보자. 네. 아이들이 너무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으면 가정별로 모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이 너무 좋은 책이 많은데 이거를 한 학기에 읽으려면 다 못 읽는다. 그러니까 우린 정말 매주에 하나씩은 읽겠다. 그렇게 가는 분도 있고요. 아니면은 우리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수박 겉핥기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슬로우 리딩으로 가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여기다 접목시킬 수 있으니까 너무 매이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샬롬 모임은 살아있는 책을 읽는 살아있는 모임이다 라고 첫 번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샬롬 모임은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이라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엄마들이 우리만 읽기에 너무 아깝고 우리 아이들과 같이 이걸 느껴보자 해서 만든 모임이기 때문에 그 모임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거거든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거에 어머님은 그냥 안심하고 아이 맡기세요 하고 하는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각 조마다 어떤 엄마들이 그 조에 모이느냐 또 어떤 마음으로 자기가 그 모임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의 모임이나 방향, 성격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함께 만들어서 가는 그런 모임이라는 거. 각 조마다 새로운 그 특징을 만드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지난 학기랑 지지난 학기에 우리 재밌는 조 한 조 있었잖아요. 네네. 저 닥벤저스 팀 네. 있었죠. 예. 그런 팀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서 엄마들이 묶어주면은 얼마든지 아이들이 다른 데 흩어져 있을 때보다 그 안에서 자기의 역량을 더 발휘하고 자기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을 만나면 얼마든지 재밌는 모임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이런 모임이라서 어려워서 못해요가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방향을 추구하는 가정들을 만나서 같이 조를 만드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양하게 그래서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요약을 드리면 살아있는 책을 읽는 살아있는 모임이라는 거 그리고 샬롬 모임은 함께 만들어가는 모임이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정리를 좋은 아주 말씀 네, 해주셨어요. 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저희가 하나의 형식,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책 모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듣게 되는 얘기가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이거든요. 그러면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이번에는 저희 위승희 집사님께서 저희 귀에 콕콕 박히도록 아주 잘 설명해 주실 것 같아요.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샬롯 메이슨식 독서 클럽이니까 샬롯 이야기로 한번 다시 시작해 볼게요. 네. 샬롯은요, 이렇게 어떻게 교육한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특이하게 설명하는데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전부 다 교육의 거리를 제공한다고 얘기해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각할 거리를 찾아서 생각할 때 교육이 일어난다고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이 생각할 거리를 어디서 찾을지를 말할 때 온전한 책이나 또는 살아있는 책을 설명해요. 샬롬 메이슨의 생각은요, 아까 김혜란 집사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하는데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또는 생각이나 농담을 즐길 수 있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주목할 수 있고 그 주목한 것들을 감상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 소재를 도대체 어디서 찾을 것이냐. 그게 온전한 책, 또 살아있는 책인데요. 저는 사실 온전한 책이나 살아있는 책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근데 홈스쿨을 시작하면서 크로스 커리큘럼 역사를 공부할 때 그리고 샬롯 독서 클럽을 신청한 거죠. 그냥 네. 어떤 생각이 있어서가 아닌데 네.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크로스 커리큘럼 배울 때 역사적 사건을 배우잖아요. 근데 그 역사적 사건이 이 사건이 벌어난 원인,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결과, 그 사건의 중요한 인물 이런 식으로 배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건조해요. 근데 제가 샬롯 독서 클럽에서 어떤 책을 선정해서 그 시대를 같이 책으로 읽어본 거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의 고민, 고통, 슬픔, 즐거움, 뭐 아니면 기쁨, 그 사람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방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로스 커리큘럼에다가 생명력을 불어넣었다고 할까요? 좀 더 설득력 있고 그 사건이 그 사건으로만 멈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역설적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 온전한 책이란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상 같은 것에 저희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 온전한 책은 생각을 불어일으키고 그 생각들은 우리한테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가정 안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정말 유익하게 뭔지도 모르면서도 너무 재미있게 잘 지내왔는데 지나고 보니 샬롯 메이슨의 이론이 우리 가정에서 어느 정도 맛을 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건데요. 네네. 이렇게 보시면 저희 큰아이가 했던 거예요. 앞에 위에 있는 로빈슨 크루소죠? 지금 나오는 게. 네. 로빈슨 크루소인데 로빈슨 크루소가 어떻게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뭘 타고 갔는지, 어디서 난파됐는지 로빈슨 크루소를 잘 알아봤어요. 네. 저희가 크로스 커리큘럼이 4년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4년 후에 만난 거예요. 네. 뒤에 또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철로 역정이에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찬이 어떻게 뭘 했는지, 어디를 다녔는지, 그 사람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를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그 뒤에 글을 보시면, 본인들이, 저희 아이가 만났던 어렸을 적에 읽었던 책들이 추억이나 아니면 어떤 의미나 이런 것들을 불러일으켜서 자기 생각을 어느 정도 기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을 잘 기술했다, 뭘 잘 알아냈다, 독후 활동을 잘했다 이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던 여러 가지 정보들을 모아서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내는 로지카 단계의 역할을 저희가 독서 클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샬롯 독서 클럽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책을 조금 가볍게 봐도 되나요? 아니면은 제대로 책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많은 책을 읽어도 되나요?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어도 되나요? 이런 걱정과 우려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제가 지나고 봐서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들은 한 번에 배우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공부하고 배우기 때문에 그건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마찬가지로 샬롯은 자기 이론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거대한 지식의 세계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들어서 그 흐름을 같이 흘러가면서 지식을 반복해서 배운다고 얘기해요. 잠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생애를 마감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식 세계에 계속 흘러가다 보니까 그 지식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젖어들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저희 독서 클럽 안에서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모든 가정들이 그러겠지만 이렇게 처음에 알았던 지식들이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일생을 통틀어서 반복적으로 또는 만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해결하는 일들이 이런 일들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기 네. 지금 나와 있는 저 책의 왼쪽에 있는 저 그림의 네. 파일에
왼쪽에 있는 게 4년 전? 네, 이 4년 그리고 그 후에. 4년 후 네. 정리 정말 잘하셨네. 네. 그리고 네. 놀랍다. 그래서 글밤이. 사실은 내용을 읽어보면 내용의 깊이 뭐 내용이 얼마나 잘 이해했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역사가 이렇게 쌓여가고 뭐 가족 간에 공유되고 이럴 때 의미 있고 힘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C.S. 루이스의 후계자, 아니 잉클링스의 후계자를 자처하고 계시는 우리 김민현 집사님께서 나니아 클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살아있는 책, 온전한 책, 그리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기. 저희가 네. 나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하기까지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살아있고 온전한 책, 나니아를 말하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C.S. 루이스가 어떤 분이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20세기 영국 문학의 대표 작가이자 영문학자로 1929년에 유신론으로 회심한 후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기독교 변증론을 펼친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니아 연대기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나니아라는 나라를 만들고 2550년 동안 통치하며 위기와 평화가 있고 그 나라가 망한 뒤 진짜 나니아 나라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고요. 그럼 나니아로 수업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네, 그게 뭐냐면 과거에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다락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짜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만 같은 그런 상상을 피곤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진짜 현실로 글로 나온 게 제 청년 때 그게 나오면서 15cm 정도 되는 그 책을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너무 재밌고 막 판타지 요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너무 재밌고 또 이제 기독교적인 바탕이 있다 보니까 더 재밌게 읽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흥미와 재미 그리고 감동을 아이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바라는 점이 있었기에 샬롬 메이슨이 말하는 온전한 책, 살아있는 책의 대명사 나니아 연대기로 다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살아있고 온전한 책이 접하는 아이들이 그 책 속에 쑥 빠져 들어가게 하는 활동을 지금부터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홈 에듀 활동. 말 그대로 홈에서 아이들하고 하는 활동이죠. 그리고 기본 활동, 선택 활동은 저희가 수업 진행할 때 했던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홈 에듀 활동은 단순히 소리 내어 정확히 부모와 아이가 함께 읽어야 된다고 그 나니아 책을 읽을 때 이제 샬롬 메이슨이 말한 걸 토대로 해서 읽었어요. 네. 그리고 아이의 성향에 맞춰 실감나게 역할극 놀이하며 구연동화하듯 읽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재미없어 하는데 딱딱하게 읽기만 한다면 그것도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역할을 바꾸거나 아니면 배역을 정해서 같이 공유하면서 얘기를 하면 더 잘 이해하고 재미있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활동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배드사이드 스토리 같은 경우는 잠자기 전에 이런 책들을 같이 읽으면서 재미있게 펼쳐나가면 이 아이가 또 꿈속에서 잠자기 전에 그 5분 동안 다시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꿈으로 나왔다고 표현할 때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얘기도 하고 같이 또 질문도 하는 거죠. 내가 만약 아슬란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그 아이가 또 얘기를 해요. 그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신감 넘치게 그래 그럴 수 있겠다. 나도 이런데 하면서 저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럼 실생활에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가다가도 아이하고 스무고개 하듯이 이야기를 같이 읽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무고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말 읽기도 해보고 또 서로 말을 얘기하면서 함께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녹아지기 시작해요. 이 책에 대해서 녹아지게 되면서 궁금해하고 다음 이야기를 갈망해요. 맞아요. 이게 챕터별로 있기 때문에 이 챕터 하나를 읽고 뒷얘기는 어떻게 되죠? 근데 어머니가 여기서 딱 살짝 끊어주는 거죠. 그때 아이가 너무 궁금해하면서 그 다음을 되게 궁금해해서 그 전날 이렇게 밤에 이제 또 쪼르는 거죠. 엄마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이러면서 물어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들이 어머니가 하실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한 학기 동안 이 책이 두꺼운 책이잖아요. 네. 6권 정도 되는 책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이제 두꺼운 15cm짜리 두꺼운 책을 읽었지만 우리 친구들은 요 한 권으로 끝내는데 그 한 권을 읽다 보니까 내가 얇은 것만 읽었었는데 두꺼운 걸 끝냈네 하는 이제 뿌듯함으로 그 다음부터 바뀌는 모습이 집에 있는 두꺼운 책으로 다 읽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글밥도 제법 있는 것도 서스럼 없이 같이 읽고 네. 재미있게 이제 아이들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혹시 지금 이 순간에 아이가 얇은 것만 너무 좋아하는 것만 읽는다. 그리고 또 얇은 것만 읽어요. 두꺼운 걸 보지 않으려고 해요. 뭐 이런 경우라면 한 번 정도는 이 단계를 거쳐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해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본 활동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수업이 이제 시작할 때 도입,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 내용 및 활동,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요약하려고 하는데요. 도입 부분에서 아이들에게 이 책에서 어떤 것이 펼쳐질지에 대한 사고 확정할 수 있는 동영상을 간단하게 1분 내지 그 정도 되는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뭔가 사고가 확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끌어내는 그런 도입 부분에 해당되는데 자신이 읽고 그 생각 그림 그리기 활동을 통해서 왜 이 그림을 그렸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거나 아니면 자기 생각을 말하다 보면 간단하더라도 그 그룹에서 한 명이 얘기를 하면 나도 해야지. 그러니까 소심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간혹. 근데 그 친구도 한마디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게,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감이 붙으면서 또 이렇게 선생님들이나 어머니 교사들이 자신감 붙게 이렇게 격려해 주니까 같이 또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색하지 않게 시작을 하는데 그 안에서 내용은 내용 확인 질문으로 서로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자신이 읽었을 때 인상적인 구절을 찾기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말하기 훈련이 간단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 배경 이해하기 등 또 등장인물 소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것을 퍼즐화 시키기도 하고 재미있는 우리말 기르기를 하면서 어휘력이 향상돼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처음에는 엉뚱하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 단어들이 어느 순간 이제 문장으로 조금 발전한 모습? 이게 시간이 더디더라도 아이가 좀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이 이야기들을 뭐 바꿔 말하기, 그리고 쓰기가 가능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상상하여 쓰기 또는 말하기가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로 이루어지고 간단한 줄거리 요약 말하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게 꼭 다 산출물이 될 수는 없지만 독서 감상문을 제출하기도 하고 아니면 포스터라든지 이런 작품 전시를 하게 되거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이 뭐 어떤 과제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즐거워서 하는 그런 활동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도입한 것 중에 하나는 독서 달력을 활용해서 그냥 간단하게 글자 연습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기본 활동을 하면서 그 확장하는 단계 중에 하나가 선택 활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안에 이제 융합 활동이 전개가 돼요. 그게 이제 스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스팀적으로 알차고
독특하며 다양한 활동을 한다 얘기해서 스팀은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이 이제 수학, 과학, 미술, 공학, 기술 이거에 대해 이제 준 말인데 수학적인 부분이 어떤 게 들어가나 국어에서 수학이 들어간다고? 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 잘 이렇게 워크북이 활용이 잘 돼서 그 안에 자연스럽게 나오다 보니 어머니들이 협업 활동을 통해서 다양한 걸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어머니들 각각의 재량에 맞춰서 또 달란트가 있으셔가지고 그 부분에 그 분야에 탁월하게 또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저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예. 정말. 근데 거기 안에서 뭐 테셀레이션, 뭐 플렉사곤, 메비우스 띠 만들기, 뭐 스트링 아트는 뭐 배지의 곡선을 활용해서 아트긴 하지만 아무래도 선을 이용한 곡선을 만드는 이런 활동을 해서 아이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접해버리는 거죠. 어릴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이것이 뭐 어떤 정리가 되고 정의가 돼서 이것을 배운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 접해보다 보면 나중에 컸을 때 이게 이거였구나라는 걸 매칭을 시키게 되는 그런 시간이 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다른 나라의 숫자 형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간단하게 배우거든요. 그러면 창의적인 것들도 끄집어낼 수 있고 과학적인 요소는 뭐 종이접기로 너무 많은 것들을 했어요. 지금까지 많이 했고 그게 너무 다양하게 만들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거죠. 그리고 착시 효과를 이용한 활용했던 사진 찍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모형 비행기 만들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모형 비행기 만들 때는 그 아버님을 동원해서 그분이 오셔서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들은 너무 다른 거죠. 어머니하고는 다르게 또 아버지가 오시니까 전문가가 오셔서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만들기를 하니까 아이들이 그날은 엄청 즐거워하더라고요. 막 비행기를 많이 날렸던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술 같은 분야는 너무 많죠.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서 등장인물 꾸미기 등이나 뭐 나니아지도 그리기 그리고 클레이를 이용해서 또 지점토를 이용해서 이거는 집에서도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예, 그리고 나니아표 도자기 만들기 이거는 지금도 저희 집에 있는데 계속 이야기거리가 돼요. 이게 왜냐면 작품이 되니까 집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먹잖아요. 도자기를 만들어서 접시를 만들었던 것 같은데 그걸 먹으면서 이때 이렇게 그렸지 이 작품이 나왔지 하면서 이거는 어느 나라 지도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가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재활용을 이용해서 나니아에 들어가는 문을 효활동을 했는데 그거를 그냥 진부하게 생각하지 않고 간단한 재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너무 활기차게 하나씩 만들어내는데 그 사진을 보시면 활동이 재밌다 즐겁다 이게 웃음이 있는 걸 간단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종 재료를 이용해서 또 음식을 만들어서 식탁을 만들기도 하고 아트북 만들기를 해서 어머니들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아트북이라는 게 뭐 요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실감나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기술적인 면에서는 음악 감상, 놀이와 게임 그리고 독서 골든벨을 해서 같이 재미있게 하고 그 다음에 개인 연대기 만들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것도 하면서 나니아 연대기표 만들기를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나니아 연대기표 같은 경우는 순서적인 게 마법사의 조카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전투로 끝나잖아요. 근데 우리 C.S. 루이스가 쓰기는 마지막 조카가 마지막이었어요, 사실. 마지막 조카가 마법사의 조카, 죄송합니다. 마법사의 조카가 마지막에 쓴 거였어요. 그러면 작가에 맞추어서 나열도 해보기도 하고 순서적으로 시대상으로 나열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재밌게 꾸며보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작가가 이렇게 썼을까?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에 우리 또 C.S. 루이스가 말하고자 했던 내용을 또 간파하는 그런 시간도 가질 수 있어요. 좀 더 깊게 간다면 이런 것들도 하고 또 뭐 연극 활동이나 스킷 드라마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하면 애들이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다. 물론 어머니들이
간혹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너무나 즐겁게 활동하기 때문에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지금부터는 그때 나니아 교육에서 활동했던 그 예들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부가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 비버의 식탁 차리게 해서 아이들이 또 사진을 찍었어요. 네, 다 웃고 있잖아요. 그죠? 공동적인 게 이게 지루하지 않다는 거죠. 얼마나 신날까요? 예, 그리고 이렇게 글도 많이 쓰지 않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그 안에 이제 글밥들이 자기들이 뭐 힘들게 쓰는 게 아니라 즐겁게 써내려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글을 되게 잘 쓰는 애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즐겁다 보니까 이것을 쓰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네, 그래서 참 감사하죠. 네, 그림도 그리고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구절 찾기를 지금 모니터에다가 붙여놨어요. 하나씩.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나니아 파티죠. 네, 파티를 이렇게 하면서 포토존에서 우리 친구들이 사진을 찍네요. 네, 다는 실진 못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가 작품 감상으로서 산출물 완성이 독후감 또는 이렇게 전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협업 활동하는 연극, 천지창조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했던 거랑 그 다음에 나니아 그 마법사의 조카 다음에 했던 사자. 네, 맞아요. 거기에서 나왔던 그 연극 활동을 우리 친구들 보여줬죠. 아주 어리지만 그래도 즐겁게 표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네, 저희도 다 기억나네요. 네. 너무 잘했었어요. 또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나니아 연대기를 하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나니아 책을 읽고 서로 질문을 던지며 던진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생각을 끌어낼 수 있게 된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협업 활동을 통해서 협동심과 배려를 길러낼 수 있다. 왜냐면 혼자 있어도 그런 것들이 이제 위계의 질서로 부모님들과 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친구들을 만남으로 해서 그런 활동이 확장이 되죠. 그리고 이 문학 작품 속에 들어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녹여내는 어머니 교사들의 질적인 수업을 아직도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죠. 네. 와, 박수 한번 드려야 돼요. 너무 아니, 다시 저희도 어려져서 같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